뜬금없이 돈 생겼다고 먹고 싶은 게 뭐냐는 문자에 뭐지? 하는 미정과 뒤늦게 나 구씨라고 정체를 밝힌 이 장면, 쌍방추앙의 결정적 장면이죠. 근데 이 문자 스타일과 마음의 동요가 오는 부분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2018년도 한국방송작가상을 받은 나의 아저씨 대본을 봤는데요. 밥 좀 사주죠. 이어서 들어오는 문자 이재한입니다. 동훈의 마음이 흔들리듯 열차가 흔들린다. 정차한 열차, 동훈은 가만히 문자만 보고 있다가 문이 닫히기 직전에 후룩 뛰어내린다. 나의 아저씨 2화, 신 장면 74입니다. 이제아는 용건부터 보내서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정체를 밝히는 구씨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성별만 바뀌었을 뿐 박동훈은 연미정, 이제아는 구씨의 환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네요. 누구는 사주겠다고 또 누구는 사달라고 하는 문자. 물론 사주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더 기분이 좋지만 때론 사달라고 하는 문자를 받아서 훨씬 좋을 때가 있잖아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엄마들 마음처럼 내가 상대의 헛헛한 배도 마음도 가득 채워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 때문에 받는 것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는 현아가 했던 말대로 갈구하지 않고 다 줘버리겠다며 구씨를 추앙하기로 마음먹은 거였는데 드디어 구씨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먹고 먹이면서 가득 채워지는 건 공허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경험과 같아서 달달한 빵빠레를 뜬금없이 사와 미정에게 먹으라고 무심히 놓을 때도 별거 아닌 게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구씨 집에서 미정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씬이 좋아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요. 감사하게도 메이킹을 또 얼마나 좋았던지요. 횡재했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메이킹 리뷰까지 해보긴 처음이네요. 다른 클립 영상들과 비교해봐도 조회수가 상당하죠. 본편만큼 몰입도가 컸는데요. 우선 첫째로 다른 메이킹에서는 보기 힘든 김석윤 감독의 디테일한 디렉팅을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종일관 제가 디렉션 받는 배우인 양 고개를 주워기며 봤습니다. 일단 빵빠레가 보통 빵빠레가 아니었죠. 술을 내려놓고 냉장고에 빵빠레를 넣다가 흘린 장면도 허투루 연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술 말고도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봉지째에 넣었다가 이 빵빠레가 어떤 빵빠레인데 하며 쳐다보라고 내린 디렉션. 저는 그 아이스크림 떨어지는 장면을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제 보니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미정에게 선사할 최대의 선물, 아주 귀한 아이스크림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구씨, 손석구씨도 예리합니다. 봉지에 하나도 아니고 왜 3개지? 하는데 창의도 주려고 하나? 그러잖아요. 웃고 넘어갔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싼 똥을 치워준 창희와 두한이가 선이었음을 알아도 자신의 치부를 건드린 것 때문에 화를 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창희와 두한이 것도 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편의점 2+1이라서 산 것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술병 판 돈으로 먹을 것을 사주잖아요. 이 장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술 말고 미정이 거 말고 또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샀다는 것. 걸리는 마음을 담아주지 못하는 성격과 변화하는 구씨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임자, 미정에게 주는 디렉팅도 섬세했죠. 혼자 있는 줄 알고 마음의 소리를 하는 구씨를 보고 있을 때 미정이의 머리카락까지 살랑이는 연기를 요구하죠. 구씨의 혼잣말에 나돈데 하며 미정이가 동의할 때 구씨에게 어라? 같은 피인데 인지하는 마음으로 미정이를 쳐다보라고도 합니다. 장구 손석구 씨는 같은 DNA라며 BTS DNA 안무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하는 건지 의외의 볼거리까지 제공해 주시고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구씨의 눈빛 하나, 시선 하나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니 배우들이 배역에 스며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작가의 의도와 감독의 연출이 흔들림 없이 명확하다면 디렉션 받는 배우는 헷갈리지 않아도 되고 보는 시청자들도 메시지나 의도를 파악하는데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좋았던 건 긴 호흡의 롱테이크를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려 4분 20초나 되는 롱테이크. 클로즈업과 시선에 따른 편집과는 다른 색다른 긴장감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역동적인 핸드헬드로 따라가는 롱테이크가 아니라 고정 카메라 롱테이크라서 마치 배우들의 나른한 숨마저도 느낄 수 있는 소극장 연극을 일렬에서 보는 듯 했죠. 한 배우가 대사 칠 때 다른 배우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쇼트를 롱테이크로 가는 중인데 미정이가 빵빠레 뚜껑을 뜯는 모습에서 저만 긴장했나요? 저러다 잘못 열어서 엔진음은 어쩌나 숨죽이며 봤습니다. 근데 무사히 컷! 감독이 그러잖아요. 구씨 대사하는 중에 빵빠레 뜯어서 얘기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예리하신 감독님. 완성된 장면을 보니까요. 구씨 얘기 끝난 후에 빵빠레 뚜껑을 열어서 먹더라고요. 게다가 먹기 전에 좋은데 하는 것과 먹는 중에 좋은데 할 때의 차이도 확실하게 전해지는 느낌이 다르다는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씨의 얘기도 좋고 아이스크림 사준 분위기도 좋은 것에 대한 좋은데인데 먹으면서 대사치는 좋은데는 아이스크림 PPL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완성본을 보면 바로 입에 대기 직전에 좋은데를 합니다. 또한 24시간과 24시간의 어감 차이까지. 역시 이런 디테일이 완성도를 높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빵빠레가 PPL인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빵빠랑이더라는. 봉테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봉준호 감독도 굉장히 디테일한 데다가 직접 스토리보드를 그려서 연출할 때 그대로 카메라에 담는 걸로 유명합니다. 확실히 그림을 명확히 그려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역시 배우들의 역할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효율적이란 점에서 김성윤 감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로봇이 기정을 들어올리는 장면이나 전작 누니무시계에서 해자의 상상을 보여주는 것도 생각지도 못한 구석에서 환타지를 보여주는데 전혀 이질적이거나 위화감이 들지 않는 것도 이 두 분이 비슷해 보입니다. 왜 본방 외에 메이킹도 빠뜨리지 말고 봐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손석구와 김지원의 디렉션 소화 능력과 본체와의 갭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재미, 그리고 놓친 부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이킹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메이킹을 보고 나니까 나노 단위로 다시 보게 하는 과업이 주어진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욕심이 있다면 배우들의 코멘터리처럼 감독님도 함께 나와주셔서 주말마다 코멘터리 하나씩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씨가 구자경 이미 밝혀진 이상 대사량도 많아지고 본격적인 전개와 함께 위기 상황도 올 것 같아서 긴장하고 봐야겠습니다. 7화 예고편에서 미정이가 전화로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설마 전화기 너머 상대가 구씨일까요? 아니면 돈 빌려간 선배일까요? 은행 직원이 미정이 보고 소송을 걸라고 하는 걸 보면 사귀었던 선배가 미정이 몰래 뭔가 더 사고를 친 것 같아요. 대출금은 미정이 돈으로 어떻게든 갚아나가고 있어서 당장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미정이가 회사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모르던 뭔가가 더 있어서 힘들어지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미정과 구씨 둘이 버스 안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미정이가 화난 것처럼 편집이 됐던데요. 구씨도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눈치 없이 미정의 남친 얘기를 꺼내지도 않을 뿐더러 도와준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에 미정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몰래 도와주다가 사달이 난 건 아닌지 조마조마합니다. 구씨가 싱크대값 받아온 것으로 볼 때 구씨 정체가 채권 취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받아다 줄 것 같기도 하잖아요. 진짜로 구씨가 선배를 찾아가 돈을 받아줬다면 고마운 건 둘째치고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런 놈을 구씨가 마주했다는 걸 상상하면 이딴 놈이랑 사귀었냐며 사람 볼 줄 모르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셈이라 창피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구씨가 만약 그랬다면 추앙의 부작용이죠. 추앙의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아버지 눈치가 빠삭합니다. 구씨와 미정이 사이를 예사롭지 않게 보기 시작한 건데요. 미정의 주소지가 달라졌음을 알게 됐죠. 등본 떼보면 금방 아는 거라 언젠가는 들통날 거였지만 하필 그곳이 구씨 집이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구 씨에 대한 믿음은 거두지 않을 것 같아요. 천성이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 전화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줬다는 것과 밤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딸이 알코올 중독자 구 씨 집으로 드나드는 걸 막지 않은 걸 보면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아버지는 구 씨를 끝까지 믿어줄 것 같습니다. 시청률 갈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3.8%대를 돌파. 와, 고무적입니다. 화제성 지수는 이미 상위 랭크도 있으니 점점 더 유입되는 시청자가 많아질 것 같네요. 전도하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구자경과 연미정의 본격 추앙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지금까지 윤 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